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2월 12일) 화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5.18을 왜곡하고 비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민주당과 야3당이 오늘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공청회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니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 생산시설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인 비정규직 노조에 5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모독 망언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거짓말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던 5.18 단체들도 항의에 나섰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망언을 한 의원들을 국회에서 추방시키기로 했습니다. 남구욱 기자입니다. 침묵을 지키던 5월 단체들이 결국 행동에 나섰습니다. 5.18 기념재단 등 5월 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5.18을 비하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5월 단체들은 이들 의원들의 공청회 발언을 듣고 경악했다며 내일 국회를 방문해 항의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5.18 김우식 5.18 부산자 회장입니다. 즉각 강력히 정리하고 5.18 민주화운동에 부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을 즉각 제정하라. 5.18 서울기념사업회 등도 문제가 된 한국당 의원들의 제명을 촉구하며 국회 주변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은 망언을 한 새 의원들을 오늘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합니다. 민주당은 5.18 망언 의원들을 국회에서 추방하는데 4당이 이견이 없었다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했습니다. 그 3명 의원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조치를 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 나간다는 데에 대해서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정의당은 이와는 별도로 한국당 의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문제가 확산되자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지난 8일 열렸던 국회 공청회에 대해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공청회를 주최한 김진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참석자들의 발언은 주관적인 것이라며 5.18 유공자들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5.18 진상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왜 그런 망언을 했을까요? 지지층 결집을 위해 5.18을 정치적으로 악용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김진태 의원과 지만원 씨의 특수 관계를 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5.18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당 차원의 징계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한마디로 당내 문제라며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당의 문제니까.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우리 당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줬으면 좋겠습니다. 5.18 망언은 사실상 이미 예고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지난 1월 지만원 씨는 인터넷을 통해 당대표 출마를 앞둔 김진태 의원을 극찬합니다. 5.18의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소신을 수많은 자리에서 밝히면서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지 씨는 또 김 의원을 젊은 나이에 대중의 인기를 얻은 히틀러와 같은 인물이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런 지 씨를 국회로 불러 5.18을 비하하고 모독하도록 판을 깔아줬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5.18을 이용해 친박 지지자들의 표심을 잡아보려는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게 아닌가. 박경석 전남대 5.18 연구소 연구원입니다. 발언을 하는 대상은 국민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자유한국당 지지층, 당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향후 5.18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에 대비해 보수 세력이 노골적으로 방해 의지를 드러낸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진상규명 국면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며 발목 잡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겁니다. 한편 청와대는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조사위원 후보 3명 가운데 자격 논란이 있었던 권태호, 이동욱 후보의 임명을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구했습니다. 자격 미달위원 추천에 이어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5.18 망언. 정말 정치적 계산에 따른 의도된 행위였다면 그만큼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공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5.18 폄훼에 대한 파문의 여파가 커지자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가 낮아 이런 왜곡이 반복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역사 왜곡 처벌법을 만들어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사법부가 인정한 지만원 씨의 5.18 폄훼는 몇 건일까? 5.18이 북한군 소행이라는 신문 광고를 해 2002년 당시 명예훼손죄가 인정됐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주장을 극우 매체 호외로 유포한 죄로 8,2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도 최근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판결과 잇단 형사재판에도 지 씨는 국회에서까지 같은 주장을 늘어놨습니다. 여러 건의 형사 사건에 연루돼 있고 또 민사상 이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 사람이 계속 그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만원이 관련 고소가 뒤따른다고 했을 때 검찰에서 반드시 좀 구속 기소를 해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이 5.18처럼 역사적 사건을 대상으로 이뤄질 경우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운 것도 문제입니다. 지 씨가 행한 숱한 5.18 비하와 거짓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적이 있어서 또 다른 지만원의 등장을 막기 어렵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유대인 학살을 부정하는 표현을 강하게 처벌하는 독일의 홀로코스트 법처럼 5.18 역사 왜곡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꽤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왜곡의 입법례도 있기 때문에 김재훈 전남대학교 조금 더 법학전문대학원 신중하지만 교수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날조를 하거나 완전히 폄훼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민주당은 이 같은 필요에 의해 발의되고도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 5.18 왜곡 처벌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대한 역사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원내대표입니다. 법률 제정도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도적인 허위 주장과 역사 왜곡이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존엄을 위협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제는 물꼬를 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 생산시설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인 비정규직 노조에 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에 따르면 금호타이어가 농성에 참여한 노조 집행부와 조합원 등 29명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 노조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원청회사라며 힘없는 노동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합장법인에 광주 시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오늘 14일 현대자동차와 합장법인 설립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합작법인 주식의 일부를 시민주주 공모 방식으로 채우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시민과 노동계 참여를 유도해 조기에 자기자본금 모집을 달성하겠다는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광주본부가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금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완성차 공장 투자금 확보가 여전히 미약하다며 지역 노동계가 나서 기업이나 시민과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투자자를 직접 만나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 전남 지역은 일교차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1도에 머물고 있지만 낮 기온은 7도에서 10도까지 오르면서 대부분 지역의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일교차가 크고 전남 11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만큼 감기에 걸리기 쉽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끊고 싶다는 마음만 있다면, 혼자 하기 힘들다면 광주 금연지원센터로 노크해주세요. 의료인이 함께하는 금연 캠프와 여성 흡연자를 위한 전문 상담은 모두 무료로 진행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62-222-9030.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부터 동서남북 이 방위의 기초에 사용됐던 담양군 남면의 명칭이 오는 19일부터는 가사문학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즘 곳곳에서 일제 잔재 청산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런 흐름에 걸맞는 것은 물론이고요. 가사문학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의미 있는 그런 작업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명칭 변경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 최영식 담양군수와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호반으로 사업자가 변경된 민간공원 2단계 특례 사업에 대한 의혹이 현재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13년간 표류했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던 호반건설이 광주시와 이견을 이유로 협약 체결을 포기했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광주에 맞는 관광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이 공익사업으로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호반의 사업 포기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대단히 궁금한데요. 이 공공인프라 사업의 제대로 된 방향성에 대한 인터뷰 참여자치 20일 최희용 운영위원과 나누는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새마을 장학금 조례 폐지 문제가 현재 기로에 놓여 있는데요. 40년 묵은 유신 적폐라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광주시 의회 일부 의원들이 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상황이 현 상황입니다. 어제 관련해 인터뷰도 했었는데요. 내일이면 이 조례 폐지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지금 내린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고 앞으로 이 조례안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지 폐지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시의회 김강란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계속됩니다. 어우 추워. 여보, 농부가 짠 도라지 배즙 한잔 하세요. 역시 당신이 최고야. 애들은 유자 배즙으로 먹였어요. 나주 장수식품 농부가 짠 도라지 배즙 유자 플러스 배 아로니아 배즙으로 겨울을 건강하게. 나주 장수식품 061-332-9616.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요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요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축제 파티가 있는 그곳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기업식 행사장 맛있는 음식이 필요한 그곳에도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출장 뷔페 필요한 곳 전국 어디나 찾아가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062-351-7711.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요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요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아침 공기가 무척 차갑습니다. 현재 기온 영하 6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은데요. 점차 기온이 올라 한낮에는 7도에 달하겠습니다. 오늘 일교차가 커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추위는 조금 풀리겠지만 공기질이 탁한데요. 국내 미세먼지와 국외에서 유입된 스모그가 겹쳐서 오늘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교통 상황입니다. 상무대로 화정역에서 농성역 방향으로 정체되고 있어서 지나실 때 2분 이상 소요되고 이어지는 구간으로 서행 중입니다. 백운 고가도로 중심으로 각 방향 차량 늘어나고 있고 남광주역에서 조선대 입구 사거리로 차간거리 좁게 이동 중입니다. 차가운 공기가 몸을 움츠러들게 하지만 표정은 활짝 펴고 오늘 아침도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 집값을 한눈에 광주 1등 부동산 어플 사랑방 부동산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정은솔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5분 10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는 19일부터는 담양 남면의 명칭이 가사문학면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이 담양 명명 1000년을 계기로 군에서는 이 남면의 이름을 가사문학면으로 이렇게 바꾸기로 하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었는데요. 일제의 명칭을 버림으로써 정체성을 찾고 더불어 가사문학의 산실인 남면을 이제 가사문학면으로 명실공히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영식 담양군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군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면에서 가사문학면으로 이 지금 면의 이름을 변경하게 된 건데요. 먼저 그 배경부터 네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군수님. 네, 방금 모두에서 아주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 담양은 이제 일제시대 때 그 방위의 기초에서 이제 남면이라는 지명이 됐습니다. 네. 방위라고 하는 게 동서남북. 남면이 이제 남쪽이다 이렇게 해서 네. 남면으로 그동안 이 105년간 사용되어 왔죠. 네. 저희 담양의 12개 읍면 중에서 유일하게 그 행정구역 일제시에 통합이 되면서 이 방위에 기초한 게 남면이었습니다. 네. 남면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소세원, 시경정, 1954년도 이제 환벽당이 이 광주로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 일동 삼정이라고 하는 아주 가사문학의 산실이고 또 정자문화의 이런 산실이고 그래서 역사적인 정체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 방향 네. 여보세요? 네네 말씀하세요.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해서 지역에 이 통합하는 그런 지명 1000년을 맞이해서 통합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군수님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그 통합이고 새로운 이름 짓기인데 결국은 지금까지는 정체성이 그대로 반영된 게 아니라 그냥 방위의 기초에서 일제시대 때 100년 전에 만들어졌던 남면을 이제 그 정체성에 맞게 이름을 다시 바꾸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특히 남면 이제 가사문학면으로 바뀌고 있는데 담양에서 특히 가사문학 이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담양군은 송순, 정철 등 당대 가사문학의 대가들이 많은 작품을 만들어낸 우리나라 가사문학의 산실로서 18편의 담양 관련의 가사문학을 비롯해 관련 누각, 정자 등이 현재까지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남면 관련해서 유산이 가장 많이 확인되어 있고요. 가사문학관으로 불리고 있고 2000년대는 이제 가사문학관을 또 개관해서 가사문학을 체계적으로 전승 보존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방위에 기초한 일제식 명칭 대신 가사문학의 산실이라는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이 담긴 가사문학명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남면이 그럼 지금까지 담양에서 이렇게 방위 기초한 그런 면의 이름으로서는 유일했던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12개 읍면 중에서 남면만이 유일하게 그 방위 기초에서 남아 있었던 거죠. 네. 이번에 그러면 이제 명칭이 변경되면서 이제 명실공히 의미들을 찾고 그다음에 담양에 있는 마을들이 각 마을 면마다의 자기의 어떤 고유한 정체성을 찾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들을 하고 계신다는 건데요. 그동안 이렇게 추진해왔던 과정에 대한 설명도 좀 곁들여 주시겠습니까, 군수님? 네네. 그 저희 2018년 작년이죠. 네. 담양이 이제 담양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명된 지 100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1000년 그 기념 사업으로 남면에 그동안 일제시대식의 방위에 기초한 명칭 변경이 좀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3월 중에 의견 조사를 했습니다. 명칭은 만일 변경한다고 한다면은 어떤 명칭으로 변경하는 게 좋겠는지 주민 의견 조사를 했는데요. 절대 다수가 가사문학면으로 이렇게 주민 의견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11월 중에 주민 설명회를 갖고 의견 조사를 한 결과 72.4%가 이
명칭 변경에 찬성을 했죠. 네네. 네. 그렇게 해서 현재 이게 명칭 변경을 하게 된 확정되게 됐습니다. 결국은 지역민들이 직접 고른 이름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가사문학,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담양은 풍광도 아름답지만 그 가사문학이 갖고 있는 어떤 문학적인 그런 또 그 고향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네네. 풍부한 가사문학과 함께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그런 고장인데 그런 이야기들 그대로 이 면 이름에다 집어넣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군수님. 아, 네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그 가사 문학면으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됨으로써 네. 저희 담양 군민들의 자긍심은 굉장히 커질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담양을 가사 문학의 산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아울러서 가사 문학면으로 이렇게 변경됨으로써 남면이 이 담양이라고 하는 가사 문학면과 담양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동시에 이렇게 커질 것으로 네. 저희는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가사 문학의 그런 전통성, 16세기에 이곳 담양은 가사 문학의 하나의 르네상스 시대를 이뤘던 게 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송순 선생이라든지 또 송강 정철 선생이라든지 이런 당대에 그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셨죠. 그래서 이러한 가사 문학의 명칭 변경을 통해서 지역의 브랜드뿐만 아니라 또 주민들의 삶의 질, 또 담양이 문화도시로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브랜드를 이야기하셨지만 결국은 담양이 갖고 있는 가치를 봤을 때 이 여러 가지 또 이런 그 자긍심이나 자부심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 가사 문학면에 직접 참여하고 관광객들이나 외지인들이 함께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영역도 더 확대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전 계획들, 뭐 담양을 찾아가서 보면 하루가 다르게 또 변해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가상 문학면과 그 일대에 대한 발전 계획도 있다면 소개를 곁들여 좀 해주시겠습니까, 군수님? 네네. 담양군은 대나무, 슬로시티 등의 생태도시 이미지 이외에도 이제 가사문학군이라고 하는 독특하고 전통적인 유명의 향토 자원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전통성과 역사성의 이미지를 담는 가사문학면 종합 발전 계획 수립을 통해서 비전과 목표를 새롭게 제시할 계획이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의 그런 의견들을 함께해서 종합 계획을 세워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담양이 이제 생태 관광에서 문화 관광으로 새로운 저희 담양 지명 천년을 맞이해서 21세기에 담양의 르네상스를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생태에서 문화로 이 관광의 영역을 더 확대시킨다는 말씀이신데요. 오늘 19일부터 이제 가사문학면이 되는데 관련해서 또 선포식 행사도 예정돼 있으시다면서요? 네네, 예. 조촐하게 개최할 계획입니다. 오늘 2월 19일 오후 2시에 가사문학면 사무소에서 가사문학면 선포식이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함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담양이 더 발전하고요. 광주, 전남을 또 연계할 수 있는 관광의 어떤 중심지로서 역할을 크게 하실 거라는 기대가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네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영식 담양 군수와 함께했습니다. 지난달 21일이죠.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를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당시 절차상 문제는 인정을 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금호산업이 협조해달라라는 그런 광주시 입장도 내놨는데 그 입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일에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였던 호반건설이 광주시와의 협약 체결을 또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의 공공인프라 확충 사업에 대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사업 방식이라는 지적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참여자치 20일 최희영 운영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광주의 수건 사업 중 하나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호반이 최근 참여 포기 의사를 좀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이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추진 그리고 또 뭐 실패 이렇게 반복했던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006년 1월 달에 광주시와 삼릉건설 컨소시엄이 이 특급 호텔 등 공공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곳이 그 군 포 사격장이다 보니까 불발탄 등이 발견이 돼서 이 제거 사업을 하면서 좀 지지부진하다. 네. 삼릉건설이 워크아웃을 받으면서 이 사업권이 이제 그 금강기업과 모학 종합건설로 이전됩니다. 네. 이 사업성의 이유로 이 금강기업이 자회사인 광주 관광개발에 100% 소유한 주식회사 어등산 리조트 골프장 개발 사업으로 넘기고 또 골프장 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네. 이 광주시와 이 주식회사 어등산 리조트가 이 골프장 성계장을 놓고 네. 갈등을 하게 되는데 어찌되었든 이 골프장을 성계장 해주게 됩니다. 네네네. 예, 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골프장만 성계장 해주고 네. 유원시설 사업 등을 포기합니다. 주식회사 어등산 리조트가요. 네네. 그리고 이후에 뭐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오려고 했으나 네. 지역에서의 그 반대에 네. 밀려서 들어오지 못하고 네. 광주시는 이제 상가 면적을 줄이면서 이제 공모 재공모 끝에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13년 동안 2006년도에 처음에 삼릉과 함께 이 어등산 관광단지를 대형 리조트도 만들고 공공 또 호텔도 짓자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딱 하나 추진된 것은 어등산 지금 리조트가 추진했던 이 골프장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그 골프장은 결국은 금강기업이 투자한 광주관광개발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맞습니다. 따지자면 일단 골프장 건설 허가를 받았고 추진을 하고 이익을 취하고 있는 어등산 리조트 측에서 이 공공 개발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네. 이 주식회사 어등산 리조트 이 골프장을 성계장 해주면서 그 약속했던 것이 이 골프장을 성계장 해주면은 네. 그 돈으로 이 유원지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네.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네. 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 광주시의 행정이 어등산 일대를 이 저렴하게 수용해서 네. 이 미자 사업자에게 다시 저렴하게 골프장 사업을 할 수 있게 허가만 내준 꼴입니다. 네. 또 이 법원에서 이 반환 소송을 하게 되는데 네. 이때 어등산 리조트에 손을 들어주면서 완전히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서 이 어등산 리조트는 손을 떼게 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네. 책임을 벗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어등산 리조트가 이익은 취했고 그다음에 소송에서 또 광주시가 패하면서 어등산 리조트는 골프장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호텔이나 그다음에 리조트 개발해야 될 의무는 없어졌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광주시가 행정적으로 잘못을 한번 한 것 같고요. 이번에 또 호반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됐다가 그다음에 다시 뭐 이견들 광주시와 이견들 이후로 지금 포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세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좀 살펴봐야 됩니다. 네. 호반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 대형 유통업체나 이런 공모와 재공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호반이 우선 협상자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호반하고 광주시 측에서의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였는데 네. 먼저 하나를 따져보면 이 수익성 사업과 이 공익성 사업 네. 이 두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두 가지 사업에서 호반 측은 수익성 사업을 먼저 하고 나중에 공익성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광주시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회사 어등산 리조트에서 당했던 것이 있었고 네네. 지역민의 이런 여론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무슨 소리냐 공익성 사업을 먼저 해라 이렇게 네. 했던 거죠. 여기에서 이제 합의 사항이 네. 수익성 사업과 공익성 사업을 함께하는 걸로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저 또한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이제 타결이 되나 싶었습니다, 사실.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이 레지던스 호텔, 네. 이 숙박업이 아닌 주거용으로 이 전용되지 않게
광주시에서는 전문업체에게 위탁 운영하기를 요구했고요. 네. 이에 반면에서 호반 측은 네. 이 레지던스 호텔을 일반 분양하겠다는 겁니다. 일반 분양을 하면 이 재산권은 개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죠. 네. 이 이견을 이제 끝내는 좁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반 측이 공식적으로 협약 체계를 포기하고 나서면서 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사실상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근데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레지던스 호텔을 지금 호반이 주장하는 대로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이것이 공공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광주시가 의도하는 공공사업 그다음에 수익만 가져가려는 호반의 어떤 갈등 구조가 표출되면서 호반이 지금 포기를 해버린 건데 이야기되는 게 지금 민간공원 2단계 사업에서 호반이 그 사업을 금호산업에서 지금 호반으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고 다시 말하면은 여러 가지 지금 여기서 의혹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시기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사실 금호 그 우선협상 대상자가 금호에서 호반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이 시기와 또 어등산 관광단지를 개발하겠다는 이 조성사업의 우선협상자 대상 그 선정하는 이 시기가 묘하게 겹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말에 이런 그런 의혹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수익이 사실 나지 않는 이 어등산 개발을 정말 호반이 하려고 했던 진정성이 있었느냐. 당초에. 예. 왜 그러냐면은 호반이 사실 그런 모습들을 꽤 많이 보여줬어요. 진정성 없는 이런 모습들을. 그래서 홍보 효과만 톡톡히 봤던 모습들을 보여줘 왔고 그리고 끝내 호반은 가장 노른자위라는 중앙공원에서 가장 노른자위라는 중앙공원을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서 선정이 되죠. 네. 금호를 제치고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이 어떠한 이 행정상의 그 뭐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못하고 시에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뭐 이해해달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광주시와 호반 사이를 의심하는 의혹이 많이 돌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좀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 어등산 이 개발 사업이 지금 13년 동안 이렇게 적체됐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공공개발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광주시가 아직도 이 공공개발을 제대로 하는 방식에 대해서 노하우도 없을 뿐더러 경험도 없고 또 이 방식에 대한 이해도 없는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위원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공공사업, 어등산 개발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등산 개발을 넘어서 이 공공사업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 이 공공사업은 공공성을 떼어야 되는 겁니다. 광주 시민 대다수가 누려야 하고요. 그런데 이 국가도 지방자치단체도 이 돈 되는 이 공공사업은 효율성이란 미명 아래 죄다 민간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남은 것, 이 우리 어등산 개발처럼 수익성이 나지 않는 거요. 이 돈 안 되는 공공사업은 이 민간에서 가져갈 리가 만무하죠. 이 독점적 자본에 이 특혜를 주고 있는 겁니다. 돈 된 수익이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광주 지역에서도 많죠. 그런 부분이. 뭐 예를 들어 보면 뭐 항상 말 나오는 이 제2수완도로나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요즘같이 실업률이 높을 때 이 국가의 재정 지출이 국민들을 위해서 공공 인프라 사업이 돼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미래 세대에게 필요한 교육, 기초과학, 기술, 인재 육성 이런 미래 기간 산업에 재정 지출을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지역과 지역민의 이익에 부합이 돼야 됩니다. 어등산 개발 사업은 사실 처음부터 환경적인 부분과 함께 그 고민이 됐어야 되는데 이미 그 수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도시공사에서 깊은 숙고가 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순환도로 이야기도 하셨지만 방금 기본적으로 수익이 되는 사업들을 민간업자에게 넘기고 그다음에 민간업자의 이익을 지금 뭐 광주 시민들이 세금으로 보존해주는 그런 시스템 이게 또 제2순환도로의 갈등 구조 아니겠습니까? 맥컬리와의. 예, 맞습니다. 그런 구조들이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원께서. 그렇죠. 네, 오늘 말씀하세요. 이 수익과 수익성을 주는 것은 이 독점적 특혜입니다. 이 공공사업은 여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할 때가 된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참여자치 21 최희영 운영위원과 함께했습니다. MBC 라디오
괜찮은 직업학교 찾고 있어. 아직 호남 직업 전문 학교를 몰라? 99년부터 13년 연속 우수훈련기관. 우리 쪽 공동훈련기관으로 재직자 향상 교육도 한대. 오, 역시 정보통인데. 하나 더. 지금 호남에선 국비교육생을 모집 중이래. 우와. 창의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창의성을 말로 하는 회사가 있고 여기가 회의실이야? 공간으로 경험하게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공간이 하는 말이 경영진이 하는 말보다 잘 들립니다. 사무환경이 문화를 만듭니다. 퍼시스.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해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가치도 생활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해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아이의 꿈과 사랑을 키워가는 제17회 광주 MBC 베이비 페어. 임신과 출산에 따른 육아용품 전시 및 유아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경품 이벤트. 2월 21일 목요일부터 24일 일요일까지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17회 광주 MBC 베이비 페어.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3부 시작합니다. 1125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요. 이 공공인프라 사업이란 게 무엇인가요? 이 특정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공공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게 맞는 것이죠. 이 어등산 사업도 그렇게 추진됐으면 합니다. 라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중 황동현의 시선집중에서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문자 주실 분은 샵 2626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그리고 긴 글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광주 새마을 장학금 관련 이 조례 폐지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데요. 어제 광주시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올해 첫 의사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 광주 새마을 장학금 관련 조례 폐지안도 이 광주시의회가 지금 임시회의에서 논의할 거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안을 지금 발의한 분이시죠. 광주광역시 김강란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한번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광란입니다. 네, 새마을 장학금 조례 폐지안 시의회 의원들께서 지금 공동 발의를 하셨는데 이렇게 발의한 배경부터 들려주시겠습니까? 아, 네네. 지금 뭐 마을 지역사회에서는 다양한 사회단체가 존재하고 그 사회단체 회원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나눔활동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그중에 새마을회에만 광주광역시 새마을회 새마을 장학금 지원 조례가 있었고요. 이 장학금이 새마을회 회원 자녀에게만 가는 것에 대해서 작년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이후에 이 조례는 폐지한다 라고 주장했었고 의회 의원들 안에서도 실은 최근 계속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평성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게 맞다. 그리고 실제로 광주시의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보조금 문제가 형평성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 아예 폐지하는 게 맞다라는 권고안을 내놓은 상태고 올해 광주시가 예산을 또 아예 편성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시의회 의원들은 이미 유명무실해진 새마을 장학금 지원 조례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고 이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오히려 의회 의원들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해서 이번 임시회인데요. 이번 임시회 조례 폐지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네, 위원회에서도 권고가 있었고 폐지하는 게 적절하겠다라는 그다음에 예산 편성도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무실한 지금 조례다.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폐지가 필요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일부 지금 의원들 중에서는 뭐 저기 폐지에 대해서 좀 유보적인 입장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새마을 장학금 그 조례를 폐지하라는 지금 조례안이 그 행정자치위원회 지금 그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어떤 상황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일부 의원들은 새마을회 회원들이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의원들의 정치 활동에도 영향을 좀 끼치는 영향이 있다 보니 네. 장학금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곧바로 폐지하는 것을 약간 어려워하는 의원들이 좀 많이 계시고요. 네.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자치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입니다. 네. 그래서 소관 상임위 행정자치위원회 내일 회의에서 이 조례안이 심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내일 지금 회의를 통해서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부의되는 건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내일 근데 이제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에서 부결이 되면 본회의 상정이 안 되는데 만약에 그러게 되면 이제 본회의에서 별도 만약에 이것을 조례안 이미 상정한 거니까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할 때 생각하면 본회의장에서 또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데 이건 의회에서 여러 가지 절차상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네. 행정자치위원들이 지금 몇 분이시죠? 5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5명 중에서 그러면 3분이 찬성하게 되면 통과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행정자치위원들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입장들을 이렇게 서로 만나서 들어보시면 어떤 입장들을 표명하고 계시나요? 현재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조례안이니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 다만 지금 이제 새마을의 임원들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것을 의회가 무조건 강행 처리하는 것이 맞냐. 그래서 좀 유보해서 나중에 시간을 두고 뭐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지 않는 이런 식의 의견을 좀 보이고 있어서 그리고 또 새마을의 회원들도 왜 이 장학금 조례 폐지안을 마치 광주 새마을의 회원들 자체가 뭐 유신 잔재 적폐 세력인 것처럼 규정해서 광주 싸잡아서 이렇게 광주가 제일 먼저 나서서 이걸 폐지하려고 하냐. 뭐 이런 식의 요구가 있다 보니까 의원들이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역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거죠. 새마을회가 사실은 그동안 70년대, 80년대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럴 때 국난 극복의 과정이라든지 마을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 온 역할을 했다면 이제 21세기 새로운 시대에 맞게 미래 사회를 주도하는데 지역사회에서 새마을회가 그냥 국가의 세금이나 예산 그런 뭐 장학금이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에 의존하지 않고 새마을의 본래의 목적에 맞는 새로운 시대의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하면 좋겠다. 뭐 이제 내부에 그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광주가 오히려 광주니까 이미 유명무실해진 그리고 누가 봐도 지역사회에서 다른 뭐 자율방범대 회원들도 있고 지역사회 보다 나눔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들이 엄청 많은데 새마을만 장학금 지원조를 통해서 특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니 오히려 이 조례를 폐지해서 그렇지 않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굉장히 여러 논의들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우리 의원께서도 이 본 지역구인 광산구 그 새마을 회장을 또 만나서 관련 이야기도 나누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셨는지 방금 해주신 이야기들을 충분히 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특히 어제 일부러 그동안도 계속 만났고 어제 광산구 새마을 회장님과 임원들 8분 함께 뵀는데요. 광산구 새마을의 회장님과 임원들도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새마을회가 이제 변해야 한다. 새로운 지역사회를 위한 미래사회의 새로운 새마을, 제2의 새마을운동 가치를 그래서 지구촌 생명운동, 환경운동 이런 방향으로 새마을회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오히려 장학금도 예를 들면 새마을회 회원들이 회비를 납부하고 또 기부금을 모으고 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수익사업을 통해서 기금을 적립해서 우리가 스스로 지역사회에 장학금을 주는 단체로서 이런 방향의 활동을 전환해야 새마을회가 지역사회 시민들로부터도 존중받고 예우받고 존경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의 활동을 하려고 한다. 장학금 조례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도 이미 광산구에서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죠. 광장 새마을 회원들. 지역민들도 결국은 새마을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장학금 때문에 괜히 왜곡되거나 오해받기 수 그렇죠. 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내부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사실은 나의 시간을 내고 내 돈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해서 동네를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마치 이 장학금 지원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모양새로 비춰지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싫다. 그러니 빨리 폐지하고 우리의 정당한 활동을 오히려 인정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새마을회 이 관련자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외로 이 의원들이 더 새마을회를 눈치 보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도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논의들 그 의회 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향으로 해결되는 게 최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시간이 뭐 짧긴 하지만 충분히 그동안 뭐 공론의 과정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일 중에라도 이번 임시 기간에 저희 의원들이 충분히 심사숙고와 새마을회 회원들하고도 다양한 뭐 단체 사회단체 회원들 만나보면 결론이 날 거라고 보고 다만 새마을회 이제 임원들 중심으로 해서 임원들 입장에서는 이 장학금이 회원들을 모집하고 또 열심히 활동하고 수고한 회원들한테 줄 수 있는 보상적 차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서운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여러 가지 지역사회 형평성, 공정성을 가지고 설득하면 된다고 보고 이 짧은 시간에라도 충분히 설득하고 논의하기 위한 과정을 저희 의회가 특히 이제 공동 발의한 저희 5명 의원들이 더 노력해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의회 김강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남도의 소식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서부권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목포 시민신문 류용철 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국내에서 네 번째로 이 긴 연륙교 신안 바로 천사대교인데요. 설 연휴 동안 임시 개통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신안이 도서 지역 귀성객들에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였을 것 같은데 좀 전해주시죠, 그 소식. 네, 그렇습니다. 신안군 앞태도에서 암태도를 잇는 그 연륙교인데요. 이번 그 설 연휴 동안 임시 개통을 했습니다. 2010년 착공에 8년 만에 그 완성된 것인데요. 총 그 5,81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다리 길이만 해도 무려 10.8km인데요. 다리 길이는 7.22km, 국내에서는 그 영종대교, 인천대교, 서해대교 네 번째 긴 다리입니다. 그 다리 하나에 기둥에서 줄을 그 잇는 사장교하고 줄과 줄을 잇는 현수교가 함께 건설돼서 한국 다리 건설의 그 새로운 이정표가 됐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주탑 높이는 그 165m고요. 주탑 거리가 650m로 3주탄 형식으로도 다리 규모도 굉장히 웅장합니다. 이런 그 세천년대교가 그 설 연휴에 임시 개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암태도, 자은도, 팔금도, 비금도, 도초도, 하이도, 장산도를 찾는 귀성객들이 편안한 나들이길이 됐습니다. 천사대교 그 임시 개통으로 연도 연륙교로 연결된 암태도하고 암자, 팔금, 자은도 등은 신안 그 중부권 4개 섬은 10분 만에 그 한가름에 그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다 도초, 비금, 하이, 장산, 상태 등 섬을 찾는 귀성객들에게도 편안한 귀성길이 됐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목포에서 예객선을 통해서 섬 왕래를 했어야 했는데요. 이곳을 찾는 그 섬 귀성객들은 그 비금 도초를 가는 귀성객들은 암태도 남강항에서 하이 장산을 가는 귀성객들은 안자 복항항에서 백길이 열리면서 1시간 이상 단축되는 효과도 톡톡히 봤습니다. 네, 결국 귀성객들이 이번 연휴 기간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이 연휴 기간에 천사대교를 찾는 관광객들도 늘어나면서 이 귀성 차량 그다음에 관광객 차량들이 굉장히 좀 엉키면서 혼잡도 많이 발생을 했었다면서요. 네네, 진풍격이 좀 벌어졌죠. 설 명절을 맞아서 임시 개통을 했는데요. 천사대교에서 이용한 차량을 보면요, 6일까지 그 통계를 냈는데 왕복 8만 2천여 대가 이른 것으로 그 집계가 최종 집계가 됐습니다. 날짜별로 보면요,
설 전날인 4일에는 15,200여대로 절정을 이뤘고요. 5일과 6일에는 각각 14,500여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무렵 그 신안 관문인 앞에대교하고 천사대교까지 연결하는 4시간 그 가량 소요되는 정체도 그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네. 한때 그 귀성객뿐만 아니라 인근 광주와 순천 등에서 나들이 그 객들까지 몰리면서 극심한 정치 현상도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임시 개통에 따른 그 홍보 부족도 문제점으로 나왔는데요. 네. 천사대교 건설 전에 그 만들어진 연도교에 화물 차량 통행 제한이 일정하지 않아 통행에 불편도 초래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수산물, 건설 자재 등을 실은 그 대형 차량들이 천사대교에서는 43.2톤까지 통과됐는데요. 네. 그 고량 등급이 3등급인 24.3톤, 그리고 안자 8금을 연결하는 신안 1교, 암태와 자연을 연결하는 은암대교의 두 교량에서는 통행이 안 된 것이죠. 네.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이용자들은 신안군 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더 복잡했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설 연휴 기간에 목포와 또 완도 지역에 섬을 찾는 귀성객 중에서 여객선을 이용한 귀성객이 예년에 비해서 10% 정도 가까이 감소를 했다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건 아마 그 천사대교 개통에 따른 변화란 분석도 있는데요. 네네. 구체적으로 통계를 한번 보면요. 그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목포 완도 지역에 여객선 이용 그 귀성객이 13만 6천 명이었습니다. 네. 차량은 3만 4천여 대를 기록했는데요. 이것은 그 전년 대비해서 여객은 90%, 차량은 그 87%로 집계됐습니다. 신안 진도 등에서 목포에서는 여객이 7만 1,000대, 차량은 그 16,000대를 수송해서 전년 대비 각각 79%하고 77%에 그쳤던 것이죠. 그런데 완도 지역은 전년에 비해서 여객선과 차량이 100%에서 93%를 기록했습니다. 목포 지역에서 수송 실적이 줄어든 것은 목포 해양 그 수단청이 신안군 암태도와 앞해도를 잇는 천사대교의 임시 개통에 따른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네네. 목포 지방해양수산청은 천사대교 임시 개통에 따라서 목포 북한과 송공항에 저희 그 운행하던 그 여객선 기항지도 그 바꿔가지고 그 귀성객들의 시간들을 단축시키는 효과도 그 톡톡히 시켜줬죠. 네, 이 천사대교를 통해서 신안군이 또 새로운 어떤 관광지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 완도를 비롯해서 이 신안군 인근에 사는 많은 분들이 또 그만큼 또 편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목포 이야기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포시가 마세 도시 명성으로 이 도시 이미지를 좀 높이겠다라는 차원에서 다양한 또 행사, 맛 관련 행사도 지금 하고 있다는데 그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목포시는 음식이라는 그 경쟁력 있는 자산을 활용하는 마세 도시의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그 관광 자원하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네. 시는 지난해 말 마세 도시 TF팀도 구성했는데요. 네. 10여 개 이상의 다양한 전략적 사업을 선정하고 올해 추진 계획도 세웠습니다. 맛 관련 전문가하고 대담도 하고요. 언론 및 미디어 계통의 팸프도 실시하겠다는 그 계획도 세우고 이미 한 차례 그 실시를 했습니다. 네. 시는 그 4천여 개의 음식점을 그 시내의 4천여 개의 음식점을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1차, 2차, 3차 검증을 통해서 2019년도에는 지역 대표 맛 100선을 선정하겠다는 그 포부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을 활용해서 목포 음식 동영상 대회도 개최하고요. 목포 음식을 이슈화하고 새로운 음식 레시피도 발굴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는 것이죠. 네. 목포를 찾는 많은 관광객이 쉽게 먹거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음식 특화거리도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네. 국내 음식 전문가들을 통해 목포 음식을 그 탐구도 하고요. 네. 지역의 식자재를 활용해서 목포의 새로운 맛을 더해줄 목포 대표 음식도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아울러서 시는 목포의 맛을 알리고 가치를 드높이는 마케팅도 전방위적으로 추진할 계획도 세우고 있고요. 네. 음식 관광 자원 기반이 조성되는 오는 4월에는 그 서울에서 전국 최초로 마세 도시 목포 선포식도 그 개최할 계획도 아주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는 그 4월에 그 해상 케이블카 개통도 있는데요. 네. 목포 관광의 새로운 이미지를 정립하고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마세 도시 목포 이미지를 쇄신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네, 세상 케이블카도 개통이 되고 또 맛을 통해서 목포 관광의 또 르네상스를 만들어내겠다. 이게 목포시의 지금 생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포시민신문 류영철 국장이었습니다.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일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여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오프로드의 강남과 온로드의 유연함을 최저 5,330만 원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경험하라. 오직 2월 한 달간 집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여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여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거시기 나무가 거시기에 그나고 좋다면서? 거시기에 미쳐본 장홍조 씨가 천사의 섬 신안에다가 제대로 거시기 해버렸지. 근데 거시기가 뭔 나무요? 줄기, 잎, 열매까지 약재로 쓰는 신안 꼬집뽕 있지. 검색창에 신안 꼬집뽕. 주문전화 061-271-8395. 창립 50년 세계 3위 보증보험사 SGI 서울보증. 지난 50년 보증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끈 SGI 서울보증. 새로운 50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고객과 함께하겠습니다. 꿈을 보증하다 신용을 높이다. SGI 서울보증. 국제신용보증보험협회 2018 보험료 기준.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황동현의 시선집중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여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여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고귀하고 소중한 분들의 편안한 안식처. 이제 장성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님에서 만나보세요. 10헥타르의 드넓은 공원형 자연장지.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님은 장성분 산림조합이 조성, 운영합니다. 당신을 찾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단 한 사람. 오직 당신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에. 2019년 광주 MBC 신입사원 공개 채용. 광주 MBC를 함께 변화시킬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월 11일부터 20일까지 입사지원서 교부 및 접수. 자세한 내용은 광주 MBC 홈페이지와 지역번호 062-360-2111, 2114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철입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은 광주와 전라남도에서 시작을 해서 전국과 해외로까지 번진 일제치하의 3대 독립운동 중에 하나였고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외쳤던 것이나 그 이후로 4.19도 있었지만 또는 저희들 민주혁명뿐만이 아니고 5.18에 이르기까지 젊은 사람들이 불의에 한가한 것은 저는 똑같은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까지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살아있는 것이며 이 지역을 의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의에 항거했던 외세나 독재에 항거했던 뜻을 잊지 말고 되새기면서 그 얼을 이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MBC가 청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노무총공사와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9시 뉴스입니다.